오늘 국회에서 열린 2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블랙리스트란 말도 그 실체도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두 아들의 서울 아파트 구매가 아빠 찬스 아니냐는 지적에 유 후보자는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지만 납부 내역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먼저 임소정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후보자. 청문회에선 그 당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유 후보자가 2010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예술계 종북 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화 문건을 직보받았다는 겁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이 발언에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룬 백서에 유 후보자의 이름이 104번이나 언급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104번씩 거론하면서 왜 저를 구속 안 시켰는지 전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재조사한다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당시도 조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를 두둔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해 한때 청문회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두 아들의 서울 아파트 구매와 관련해선 아빠 찬스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 후보자는 아들들에게 자금을 증여했고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면서도 증여세 납부 내역은 개인 정보라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송금한 통장 거래 내역, 통장별 예금 잔액 변동 현황 등은 왜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까? 청문회장에선 과거 장관 재직 시절 욕설 논란 영상도 재생됐습니다. 유 후보자는 부적절한 언행이었지만 실제 욕을 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정 표현은 좀 과하게 했습니다만 그 뒤에 뭐 XX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는 다 허위이고 조작입니다. 유 후보자는 앞으로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할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 시장에서 K 콘텐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주식 파킹 논란에 대해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 없었다. 위법은 아니지 않냐고 항변했습니다. 위키트리의 여성 혐오성 기사에 대해서는 부끄럽다면서도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소명할 테니 검증 보도를 멈춰달라고 했는데 정작 청문회 자료 제출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파행 위기 끝에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 후보자를 향해 쏟아진 여러 의혹들이 총망라됐습니다. 먼저 김행 후보자 부부가 청와대 대변인 시절 위키트리 주식을 신우이와 남편 친구에게 매각했다 되찾았다는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 이유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공직에 임명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가 적자면 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뿐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위법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김 후보자가 운영하던 위키트리가 여성 혐오성 기사를 쏟아낸 데 대해선 후보자 본인도 부끄럽다고 인정했는데 대한민국 언론을 모두 싸잡아 포함시켜버렸습니다. 역대급 노출이다, 눈 풀렸다, 갈 때까지 갔다 이런 기사들로 돈을 버셨어요. 여성가족부라는 공직까지 맡겠다는 건 너무 욕심이 과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부끄럽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으로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문제 제기에는 여당이 함께 방어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뒷배 의혹, 위키트리나 코마나 콘텐츠가 경제 이익 공동체, 공생관계라는 의혹이 가득합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영부인인 권향숙 여사를 형수님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형수님으로 부른 덕분에 검찰총장이 됐단다. 제가 그 언론과 정당과 정치권에서 거의 40년을 활동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여사가 저를 픽업을 해서 이 자리에 갖다 놨다고. 김 후보자는 검증 보도를 가짜뉴스로 치부하면서 청문회에서 그동안의 의혹을 모두 소명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배우자 및 직계 비속에 대해서는 일체 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불법이 있거나 뭐 이래서가 아니라 본인의 개인 정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거면 후보자직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안정세를 되찾나 싶었던 물가가 2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3%대지만 체감하기론 장보기가 겁날 정도인데요. 정부는 이번 달엔 물가가 차츰 안정될 거라고 했지만 앞으로도 물가 올릴 요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어떤 게 싱싱할까 과일을 골라보지만 막상 바구니에 담기엔 부담스럽습니다. 가격 때문입니다. 사과는 지난해보다 무려 54.4%나 뛰었고 복숭아도 40.4%, 귤도 40.2%가 올랐습니다. 사과는 아침 식사 때 매일 하나씩 한 개씩 먹었거든요. 부부가. 그런데 지금은 한 개 갖고 반 잘라서 먹어요. 조금씩 사 먹고 그리고 이제 싸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7% 올랐습니다.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특히 신선 과일이 24.4%나 올랐는데 폭염 등 날씨 탓에 생산량이 줄어든 게 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7, 8월에 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던 국제 유가는 최근 배럴당 $100를 넘볼 만큼 급등했고 환율마저 달러당 1,350원을 넘나들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10월부터는 점차 다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하지만 정부 예상과는 별개로 사람들 주머니 사정을 더 팍팍하게 만들 일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오릅니다. 그나마 물가 부담을 이유로 150원만 올리는 거고 내년에 한 번 더 150원을 올릴 예정입니다. 흰우유 출고가는 이미 지난 1일부터 4에서 6% 인상됐고 맥주 역시 오는 11일부터 출고가가 평균 6.9% 오릅니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 여지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지금 행편에 또 오르고 그러면은 좀 살기가 좀 퍽퍽할 것 같아요. 잘 좀 정부에서 좀 해주면 좋겠어요. 정부는 일단 사과 계약 재배 물량 15,000톤을 최대한 빨리 시장에 풀고 배추, 무 같은 김장재료 수급 대책도 이달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이틀 전 민간 헬기가 저수지에 추락하면서 조종사가 숨졌는데요. 당국이 원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내 운행 중인 헬기들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수지 수면으로 접근하다 갑자기 무게중심을 잃고 곤두박질 치는 헬기. 혼자 타고 있던 60대 기장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이틀 만인 오늘 기체가 인양됐습니다. 착유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프로펠러는 맥없이 휘어졌습니다. 잘려나간 꼬리 부분도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서진 기체를 넘겨받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조사위는 기체 결함인지 조종 미숙인지 원인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없어 규명은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3,000kg급 이상만 블랙박스를 지금 항공안전법상으로 하게 돼 있고 지금 이거는 2,250kg급이라서 블랙박스는 지금 그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고 헬기는 43년이나 운행한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주요 부품을 제때 갈아주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지만 오래된 기종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부품 같은 게 40년이 되면 생산 안 하죠. 그러면 뭐 중고를 갖고 온다든지 뭘 한다든지. 올해 3월 강원도 영월에서 송전탑 보수용 자재를 운반하다 추락한 산불 진화 헬기도 28년 된 같은 기종이었습니다. 국내 민간 항공업체 14곳이 운행하는 헬기는 134대. 평균 기령만 29년이고 노후 헬기로 분류되는 20년 이상 기체가 10대 중 7대 꼴입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려다 보니 노후 기종 투입이 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양양에서 사고 났던 비행기도 그렇고 이 비행기도 그렇고 정말로 오래된 거거든. 40년이 말이 40년이지. 이런 비행기들이 산불을 끄는 게 적정한가? 그제 사고 헬기는 포천시가 산불 감시를 위해 임차한 기종으로
성능 점검에 나섰다 화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부검 1차 소견 결과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장은 임차 계약 개시 하루 전 사고를 당해 공무상 희생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정량의 2배 가까운 짐을 실은 대형 화물차가 교통단속 초소를 덮쳐 2명이 숨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타워 팰리스에서 난 불로 1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리막길 도로를 쏜살같이 달려온 대형 화물차가 조립식 가건물로 돌진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강원도 정선에서 주정차 단속 직원 등이 근무하는 교통사업소 건물을 덮친 화물차가 하천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건물 안에 있던 교통사업소 직원 2명이 숨지고 주변에 있던 직원과 화물차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적재 용량인 12.5톤을 훨씬 넘는 21톤의 화물을 실어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떨어져 나간 승용차에서 치솟은 화염, 금세 소화기에 꺼집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인천 중구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저기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기둥 모서리를 그게 박은 것 같아요. 더 커질까봐 소화기로 끄시라고 이제. 80대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 진입한 직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에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53층에서 불이 나 입주민 150여 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불은 소방 차량 28대와 인원 98명이 투입돼 40여 분 만에 진화됐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